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서 광주시장이 현대차 노조를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낸 관할 이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입니다. 대형 공사 현장보다 소규모 현장에서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노후 차량 규제가 시작되지만 비수도권은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살리기 위한 여러 차원의 대화들이 시도는 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주시장이 울산을 찾아가 현대차 노조를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광주시 투자협상단이 공식적으로 처음 현대차 노조를 만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 중인 현대차 노조를 설득하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차와의 막바지 협상에 임하며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울산 경기에 살고 울산의 현대차가 고객님을 갖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30여 분간 이어진 면담에서 현대차 노조와의 의견차만 확인했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이 되면 총 파업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 66.7% 이상이 광주에 들어설 현대차 10만 대 공장을 반대하고 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후퇴하는 방향으로. 현대차 노조 총파업은 변수 중 하나일 뿐 남은 협상 과정도 첩첩산중입니다. 국회 예산심의 법정 시한에 맞춰 이번 주말까지로 잡았던 협상 데드라인은 무의미해졌고 연말까지로 한 차례 더 조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에도 현대차를 만납니다. 광주시와 노동계 합의문에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 뒤 현대차 측 분위기가 다소 풀렸다고는 하지만 이사회 승인 등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지역 노동계 설득도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어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산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자기간의 회고록으로 명예훼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결국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전두환 씨가 신청한 관할 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의 공정성을 운운하며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광주고법에 관할 이전 신청을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때 헬기 사격을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금껏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광산구 1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산구 공무원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심사위원 명단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광산구청 공무원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6급 공무원 A씨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구 금고에서 탈락한 농협이 법원에 심청한 광산구와 국민은행의 금고계약 금지 가처분 결과는 다음 주 나올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가 배기가스가 많은 노후 차량입니다. 내년부터 이런 차량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 운행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광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예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도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를 5단계로 분류하고 오늘부터 안내를 시작합니다. 배출량이 가장 많은 5등급인지 여부는 콜센터나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5등급 차량이 모두 7만 1000여 대로 전체 등록 대수의 11%가량에 달합니다.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되면 5등급 차량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지역을 진입할 때는 그 운행 제한 비상 저감 조치가 내릴 때는 그 운행 차량을 하게 되면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조건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선 CCTV 등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돈이 들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5등급 운행 제한이 당분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주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도 배기가스가 많은 노후 차량이 아무런 제한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광주시는 대신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지원 사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00억 가까이 드는 탓에 올해까지 3%가량만이 진행됐을 뿐입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경우 억대가 넘는 세차 마련의 부담으로 인해 조기 폐차 참여에 소극적입니다. 6년 정도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할부를 찍기 때문에 거의 300만 원 이상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한 부담이 생깁니다. 광주 지역 대기오염 발생량의 절반가량은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 도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대로라면 이 같은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 지하 공영주차장 2곳이 만들어집니다. 광주 서구는 광주 치평동 광명 메이루즈 아파트 주변 보행자 광장과 광주시의회 주변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에 8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는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최근 국비 35억 원과 시비 17억 5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이후 구성원들의 사퇴 압박을 받았던 강도관 조선대학교 총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대학 기본 역량 평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강 총장에 대한 3개월 직위 해제 안건을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한편 강 총장은 지난달 29일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자신을 직위 해제하려는 이사회 움직임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 대응이 주목됩니다. (20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런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공욱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 꼭대기에서 일하던 54살 박모 씨가 20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2인 1조로 페인트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변을 당한 겁니다. 안전장치가 없어놓으니까 안전펜스가 없어놓으니까 넘어지는 또 당연히 떨어지죠. 누가 해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층에서 일하던 박 씨지만 박 씨의 안전을 지켜줄 안전장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직 조사 중인데 그런 거는 안 보이대요? 그래요? 헬멧은 쓰고 계셨죠? 헬멧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광주 MBC가 고용노동부에 지역의 건설 노동자 사망 현황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지역의 건설 노동자 사망 원인의 55%는 추락사였습니다. 육체적인 이런 생명의 위협들은 항상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수 없이 가정 생계를 꾸리고 자식들 키우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세한 공사장은 안전사고에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으로 사망하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작은 현장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조직 구성도 없고 안전관리에 대한 그 투자를 그냥 비용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전문가들은 높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할 때 소규모 사업장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부터 안전 비용을 좀 추가하고 그것을 책정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조사와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었으면 좋은 거죠. 지난 5년간 광주 전남 지역 건설 노동자 중 200여 명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9천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안병호 전 한평군수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안전군수가 지난 2010년부터 5년여 동안 군청 직원과 지인 등 여성 5명을 확인된 것만 11차례에 걸쳐서 상습 강제 추행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안전군수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한 언론인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후배 집에서 통장을 훔쳐서 돈을 뽑아 쓴 혐의로 16살 최모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군은 지난 4월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 15살 박모군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박군의 통장을 훔친 뒤 4일간 6차례에 걸쳐서 400만 원을 인출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군은 게임용 컴퓨터가 사고 싶어서 박군이 ATM기 앞에서 통장 비밀번호를 누른 것을 기억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다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어종 가운데 하나가 감성돔입니다. 짜릿한 손맛 때문인데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서남해안 감성돔 낚시 현장 다녀왔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항구는 벌써 북적입니다. 배로 달려 30분 남짓, 어둠이 가시지 않은 갯바위에 도착한 낚시인들이 밑밥과 미낀 새우를 챙겨 서둘러 낚시에 나섭니다. 동이 트고 조류가 바뀌면서 입질이 시작됩니다. 갯바위와는 달리 물목을 찾아 움직이는 선상 낚시는 더욱 많은 조과를 올립니다. 요즘 잡히는 감성돔 크기는 보통 30cm 안팎. 포인트, 즉 잡는 위치에 따라서는 40cm가 넘는 녀석들도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지금 딱 이 정도 사이즈가 이 진도권 내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은빛의 선명한 등가시. 외형도 외형이지만 감성돔의 매력은 역시 낚싯대가 휠 만큼 묵직한 손맛입니다. 감성돔 특유의 꾹꾹거리는 그 감칠맛 나는 손맛이 참 좋죠. 감성돔은 12월 초까지 연근에서 머물다 한겨울에는 수심이 깊고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제주 추자도, 신안 가거도 같은 먼 바다로 이동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의 개막 퍼포먼스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개막 공연에서는 태식그룹과 하와유 등 퍼포먼스 구인 그룹이 기계와 인간 알고리즘에 대한 생각을 미디어아트 작품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입장권 없이 무료로 공개되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오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전남 지역의 지식재산의 저변을 넓히고 지식산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페스티벌이 화순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지식재산센터가 마련한 어제 행사에는 전남 지역 40여 개 지식재산 기업이 참여해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일자리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또 과학을 이용한 마술 공연과 지식개발 골든벨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함께 열렸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서는 황사가 관측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았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광주와 전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 모두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오후에 서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빗방울은 점차 전 지역에 비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전남 남해안에는 최고 60mm, 광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지나는 가운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4.8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3도 보이면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현재 목포는 5.1도, 해남은 1.2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3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13도, 구례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광주의 최고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고요. 비가 지나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첫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